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다음 차례는 본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력들을 굉장히 긴급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마스하고 다른 가장 큰 부분은 로켓을 12발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MLRS하고 같은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화력면에서는 훨씬 많은 수를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옛날 구소련이나 러시아 쪽 계열에서는 122mm 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 방사포탄이 그쪽에선 재고로 쌓여 있겠죠. MLRS나 하이마스 같은 거는 이제 그런 탄을 쓰기가 힘들 거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성능 개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런 구형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탄에 대해서 사실 제한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첨무라는 존재가 전투기에도 치이고 K9 자주포에도 치이고 드론에도 치이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뭐냐면 드론이 쌀 수 있는 건 로켓 추진제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는 탄두도 좀 더 작은 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좀 더 느리게 날아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유성엽입니다. 하이마스라는 시장에서 넘버원인 무기체계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큰 거죠. 우리가 예전에 MLRS를 처음에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을 때 그때 검토됐었던 대수가 40대에서 70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천무 같은 경우에는 MLRS 성능에 가까운 무기체계라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적은 대수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전 개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폴란드 내부에서 모의 분석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모의 분석 결과가 개전과 동시에 밀리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국토의 절반을 내주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력이 손실이 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굉장히 폴란드 내부에서 이슈가 크게 됐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봤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다음 차례는 본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력들을 굉장히 긴급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MLRS 탄두는 227mm짜리 탄을 씁니다. 이 탄을 우리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무에서는 이 탄도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도록 설계가 됐었고, 케이싱이 좀 더 커지니까 239mm 정도의 무유도탄하고 유도탄을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폴란드에 수출하게 된 경위도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구룡이라고 부르는 130mm 다연장도 운용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탄약고에는 마찬가지로 그 130mm 탄도 쌓여 있어요. 근데 옛날 구소련이나 러시아 쪽 계열에서는 122mm 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 방사포탄이 그쪽에선 재고로 쌓여 있겠죠. MLRS나 하이마스 같은 거는 이제 그런 탄을 쓰기가 힘들 거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성능 개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런 구형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탄에 대해서 사실 제한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제작한 국가 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천무 같은 경우에는 MLRS나 하이마스보다는 훨씬 쉽게 그런 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밀 유도 기능이라는 게 다연장 로켓탄이라고는 하지만 구조가 미사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이마스나 MLRS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탄을 굉장히 정밀하게 GPS 재민 같은 환경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무기체계고, 무한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전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전차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였냐면 옮길 때 MLRS는 차대도 너무 크다 보니까 배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공기로 옮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 필요한 전력을 그 지역에 갖다 놓고 쓰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반면에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C130 수송기에 이 차대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분쟁이 난 어느 지역이건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런 형태의 전략적 기동성보다는 좀 더 많은 화력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무기체계가 아무래도 선호가 되겠죠. 개발 과정을 보면 MLRS하고 하이마스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라고 보면 돼요. 천무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스하고 다른 가장 큰 부분은 로켓을 12발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MLRS하고 같은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화력면에서는 훨씬 많은 수를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MLRS 파드
때보다 천무가 발사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MLRS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한국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던 다른 구경의 다연장 로켓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좀 늘린 측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단점은 GPS aided INAS라는 이 유도 방식 자체가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높은 물건은 못 되거든요. 관성항법 장치의 오차를 GPS 정보를 가지고 일부 수정을 한다라는 정도라서 이게 생각보다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다연장 로켓이라는 것 자체가 탄 자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좀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만약에 폴란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한다, 뭐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크랩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모든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수출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회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이걸 제공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죠. 폴란드의 주력은 현재는 F-16이고, 그리고 그 F-16은 나토군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F-35도 도입이 될 텐데, 35도 도입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일 거예요. 미그-29도 굉장히 좋은 전력이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전력 중에 하나를 넘겨준 건 맞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현재 전력을 다시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입장이라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준 것만으로도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는 의심스럽습니다. 드론에서 필요한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기술들이 준비가 되는데 적어도 한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에 오면 이야기하신 대로 천무나 이런 다연장보다 스웜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무인기들이 군집으로 운용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천무라는 존재가 전투기에도 치이고 K9 자주포에도 치이고 드론에도 치이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드론이 쌀 수 있는 건 로켓 추진제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는 탄두도 좀 더 작은 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좀 더 느리게 날아가야 돼요. GPS aided INAS 자체가 사실 부정확성이 굉장히 큰 유도 방식인데, 부정확성이 크면 탄두라도 커야 되는데 그게 탄두가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 효과가 더 떨어지겠죠. 큰 탄두 중량을 원하는 드론을 만들게 되면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다라는 측면. 테킴스는 그 미 육군에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분산탄이고 또 다른 타입은 이제 단일 탄두 형상으로 된 통상 탄두 형상이에요. 보통은 MLRS나 하이마스에 로켓 6발이 들어가는 파드 사이즈 하나에 테킴스 미사일 한 발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하이마스에서는 한 발, MLRS에서는 두 발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테킴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항공력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걸 주기가 힘들어지는 건 그걸 제공을 하게 되면 러시아 영내까지 이 미사일들을 사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